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박진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예쁨주의 뿜의원 이승윤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이번 편은 사실 제가 좀 아는 편이에요. 네. 보톡스, 사각턱 보톡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많이들 맞으시죠? 사각턱 보톡스. 그렇죠. 네, 사각턱 보톡스는 안 들어보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뭐 많은 분들이 뭐 간편하게 뭐 시술도 받고 계시고 그리고 효과까지도 보는 그런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각턱처럼 보이게 하는 이 저작근이라고 씹는 근육이 있거든요. 네. 이쪽이 좀 많이 발달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다가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독소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조금 억제가 되면서 위축이 돼서 결과적으로 좀 갸름한 얼굴형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저는 사각턱 보톡스는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침샘 보톡스도 맞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조금 생소하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네,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턱 보톡스는 이쪽 사각턱이 있으신 분들은 보톡스를 맞으면 얼굴형이 가름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지만 일부의 환자분들은 사각턱 쪽에다가 보톡스를 마셔도 얼굴형이 갸름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쪽 귀밑 쪽이 좀 볼록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침샘 비대증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인형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그려놨는데 침샘 같은 경우는 이쪽 귀 앞쪽으로 해서 밑에 쪽까지 이런 식으로 좀 더 귀 쪽에 있네요. 네, 침샘은. 귀 쪽 뒤쪽으로 볼을 감싼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위치를 해 있고 네. 이 앞쪽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저작근 씹는 근육 그 근육이 아래 턱뼈에서 위로부터 해서 광대 사이에 이렇게 좀 위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쪽이 침샘 비대증이 워낙부터 있으셨던 분들은 이쪽이 볼록해진 상태에서 아무리 이쪽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많이 맞으셔도 볼록해진 상태는 뭐 갸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샘이 발달하신 분들은 원래 있던 좀 턱선이 좀 힘이 잘 안 보이고 얼굴도 정면에서 봤을 때 좀 넙대대해 보이고 네. 뭐 살도 쪄 보이고 뭐 흥부한 놀부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 놀부 같은 얼굴 형태가 딱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네, 좀 볼록하게 두둑하게. 있는 이렇게 침샘 비대증은 일반인들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런 침샘이 좀 커졌다는 이런 고민으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렇게 침샘이 커졌다 그래서 단순히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거라든가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언제든지 뭐 보톡스 시술로 간편하게 침샘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침샘 비대증이라고 해서 뭔가 질환인가 이런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침샘염이라든가 이하선염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런 것들은 좀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인데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침샘이 좀 커서 좀 부풀어 오르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남들보다 좀 뭐 커져 보이는 것 같다 그런 거는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한번 보톡스를 맞으면 훅 줄어드는 건가요? 까지는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 조금 좀 다듬어지는 듯한 느낌. 네, 저도 얼마 전에 좀 맞긴 했는데 조금 다듬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침샘 비대증 그리고 사각턱 이제 보톡스 맞으시는 분들도 어찌됐던 이 근육이 많이 발달해서 맞으시는 거잖아요. 네. 이런 증상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일단 뭐 사각턱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뭐 평소에 뭐 질긴 음식이라던가 네. 뭐 딱딱한 음식 같은 걸 즐겨 드시는 분들 아니면 운동이라던가 뭐 수면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를 악무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 근육 쪽에 힘이 반복적으로 강하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근육이 비대해져서 이렇게 사각턱처럼 보이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침샘 비대증은 약간 뭐 폭식이라던가 뭐 야식, 뭐 과음 같은 거 잘못된 이런 식습관으로 인해서 침샘 분비가 좀 과도하게 되다 보면은 침샘이 발달해서 이렇게 비대하게 돼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각턱이라던가 뭐 침샘 보톡스를 맞으시는 분들은 생활 습관의 교정이 좀 필요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각턱과 이 침샘 비대증을 좀 구분을 해서 보톡스 시술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볼록해 보이는 위치라던가 만졌을 때 좀 단단함의 차이 같은 걸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저작근이 발달해서 사각턱이 돼 보이시는 분들은 어금니 쪽을 꽉 물어보면은 이렇게 단단한 근육이 좀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좀 확인하실 수 있고 네. 워낙 그 근육이 좀 크신 분들은 만지지 않아도 육안으로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침샘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웃을 때라던가 그럴 때 저기 좀 볼록한 게 좀 도드라져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침샘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이쪽을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꽉 꼬집어서 만져보시면은 귀 밑에를. 네, 귀 밑에 쪽에 만져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살 밑에 이렇게 단단한 조직 같은 것들이 만져지거든요. 이게 침샘이에요. 아. 네,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침샘 보톡스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에게는 잘 없을 것 같은데요. 여성분들 침샘 비대증이? 보통은 뭐 네. 남성분들이 조금 더 잘 이렇게 만져지긴 하는데요. 네. 근데 여성분들도 있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있는 분들도 해서 뭐 보톡스 맞고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뭔가 만져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건가요? 병원에 오셔가지고 침샘 보톡스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각턱 보톡스와 침샘 보톡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예쁨주의 뿜의원 이승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